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학열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소속이 좀 바뀌어서 이제 스마트 튜브라는 회사에서 대표처럼 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조사 연구소 일은 계속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이런 또 콘텐츠 만드는 일을 노골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얘기는 눈꼽만치도 안 할 거고요. 책 많이 읽는 법, 글 많이 쓰는 법에 대해서 좀 특별한 노하우는 아니라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공부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뭐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그냥 하는 것들 한번 좀 정리해 봤어요. 그냥 담담하게. 그래서 어저께 만든 자료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공개할 거고 아마 이걸로 강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는 법인데요. 저게 또 정답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보다 간편한 독서와 집필을 위한 사소한 팁들, 이게 오히려 저 제목일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읽기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혹가다 지금 아마 예스24에도 제 인터뷰가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생의 책 골라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제일 싫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인생의 책이라는 게 그 책을 읽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시죠? 저는 그냥 재밌게 읽은 책들은 되게 많은데 인생의 책이라고 꼽아라고 하면 좀 드릴 말씀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재밌게 읽은 책은 삼국지, 뭐 슬램덩크 뭐 이런 거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책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제가 아마 재밌게 읽은 책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되게 유치하게 생각하는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죠, 그분들하고 가치관이. 아무튼 책 속에 인생의 진리가 있다. 그래서 뭐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인생이 바뀐다. 이런 기대들은 저는 안 하시고 읽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부자의 독서에도 썼지만 저는 이제 한글을 좀 늦게 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정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공부를 하나도 안 시켰어요, 진짜. 뭐 숫자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고요. 저희 집이 이제 조그만 슈퍼마켓을 했었는데 이제 손님들이 무슨 뭐 브라보콘 주세요 하면 브라보콘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냥 외운 거예요. 브라보콘.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한글을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딱 갔는데 책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띄엄띄엄 한 글자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히는 것도 있고요, 막. 지금도 아직도 생각나는 게 손오공인데 손자를 못 읽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손자 시작하는 과자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집에. 예.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온전히 그냥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안 받았어요. 어머니가 뭐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 있는 책들을 이제 재밌으니까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읽었던 책들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책들을 읽은 거예요, 막. 뭐 토스토예프스키의 부활 이런 걸 읽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집에 뭐 세계문학집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한국문학전집도 있었는데 뭐 김동인 책, 뭐 박경리 책 이런 것들을 읽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읽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 2학년 때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걸 이제 제가 읽었던 경험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났는데 이게 예전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 나중에 다시 읽을 때 생겼던 것들이 되게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아마 그런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저는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설책에서도 정보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아, 이 동네에는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었지 뭐 인생의 진리를 얻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책 속에 인생의 진리가 있다 이런 말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왜냐하면 꼭 나만의 책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런 선입관은 좀 버리셨으면 하는 말을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되도록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도 저는 이건 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책을 저는 수백 번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이요 책 잘 안 읽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꽂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책만 계속 읽어요. 그럼 엄마들이 보통 저기 막 야단을 치고 못 읽게 합니다. 다른 책 읽으라고 이제. 그러신 경험들이 없으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한 책을 진짜 10번 이상 읽은 적도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어리다 하더라도 그 책에서 얻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그냥 재밌게 읽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고전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집에 있는 책이 고전이어갖고 고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렸을 때요. 솔직히 고전은요. 지금 제가 자식이 말씀드렸는데 30살 이전에 읽으면 고전 의미 몰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냥 줄거리만 아는 것들이고 남들이 그렇게 고전에 대한 해석을 한 것들을 공부를 해서 아는 것들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 깨닫거나 그렇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이걸 고전 같은 경우는 알 수 있거든요. 그건 뭐 그 해외 고전도 마찬가지고 국내 고전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최근에 와서 오히려 더 많이 재밌게 읽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 저자의 책은 무조건 옳다도 틀리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대부분 좋아요. 베스트셀러 저자의 책들은 좋은 게 뭐냐면요, 잘 읽혀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읽힌다고 해서 이게 정말 뭐 진짜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요, 그냥 잘 읽히는 책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 책도 다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제 책도 포함해서 좋은 책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하면서 읽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반대로 나쁜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한 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꽂히는 게 있으면 좀 그걸로 충분히 그 가치는 다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책 읽기에 대한, 글 읽기에 대한 오해는 좀 버려두시고 오늘 좀 얘기를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읽는 법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드리는 질문들인데 1년에 책을 한 몇 권 정도 구입하세요? 읽는 거 말고 구입만. 이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평균적으로 보시면 10권 이상 구입하시는 분. 여기는 책 많이 읽으시는구나. 한국인의 평균이 10권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일단은 10권 이상 되시면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제가 드릴 말씀 없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책을 읽기 전에 그냥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해보고 싶고요. 사보게 되면요, 이게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받거나 도서관에서 빌린 것들보다 오히려 좀 더 조금 관여도가 조금은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고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구입을 해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주로 어떤 책을 많이 읽으세요? 경제책? 소설, 뭐 시, 에세이 이런 건 혹시 안 읽으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뭐 이런 경제책도 에세이 읽듯이 읽고요. 그다음에 문학 소설에서도 정보를 막 찾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스타일대로 또 읽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책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시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뭐 쉬운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충분히 지적일 수 있다는 것들을, 그런 것들은 선입견 없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이번 주에 책 읽으신 분 있어요? 뭘 읽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린다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을요 주변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과 나눠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이번 책에 뭐 샀어? 이것도 책을 읽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책 갖고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왜 갖고 다니세요? 이동하면서 보려고? 예. 그럼 됐어요. 이거는 제가 주로 쓰는 방법들인데 저는 한 3권씩 갖고 다녀요, 늘. 그러니까 이게 한 권 다 읽고 다 읽는 게 아니라 전 동시에 읽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장소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용하게 몰입해서 읽을 때는 이게 쭉 이어지는 것들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뭐 소설책 긴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읽고, 저는 또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니까 지하철에선 끊기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은 이제 블럭블럭, 이게 순서 상관없는 거, 중간부터 읽어도 되는 것들, 그런 거 읽고요. 아무튼 종류별로 갖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 대화나 라이프 스타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건 하나의 좀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읽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잖아요. 일단 책에 대한 관심만 가져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오늘 질문 들어온 것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주 한 권씩 읽을 수 있을까요? 매주 한 권씩 읽어야 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읽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한다고 밥을 뭐 굶거나 돈을 안 받거나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책을 읽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이 읽기 싫으면요, 일단 사세요. 그냥 사고 꼭 갖고만 다니세요. 그러면요, 저는 읽은 효과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 샀으니까 내가 뭘 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책 읽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자신 있게 제목을 말씀하실 수 있으면 책은 충분히 잘 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 제목하고 저자 정도만 기억하셔도 훌륭한 겁니다. 저는 이게 한국 저자들은 금방 기억하는데 외국 책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5글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대내이고 제가 억지로 읽고 있는데 책 제목하고 저자만 확실히 외워도 반은 읽은 것이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싫어하셔도 저는 서점에 주기적으로 가보실 것들을 보통 제안 드리는데 저는 진짜 그 한국 갤럽이라는 회사 한 18년 다녔었는데 사직동 종로 사직동에 있습니다. 조금 나오면 광화문이 있어서 광화문 교보문고를 농담 안 하고 하루도 안 빼고 왔어요. 진짜 하루도 안 빼고 왔어요. 진짜 심지어 하루에 2번 간 적도 있습니다. 제 책 나올 때 한번 이제 가보기도 하고 또 책 고를 때도 하고 아무튼 가봤는데 서점 가면은 이제 신간 코너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고 다 있잖아요. 분야별로. 저긴 거기에 매대가 이제 거기가 이제 목요일마다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 바뀌는 것들 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충 보면은 이제 신간인지 구간이 다 알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읽지 않아도 어떤 책이 나왔구나 어떤 분야에서. 그러니까 뭐 소설, 시, 에세이, 역사, 뭐 그다음에 뭐 경제, 제가 관심이 가장 많은 뭐 그런 것들 대충 다 보이거든요. 광화문교가 되게 크잖아요. 예, 전 그렇게만 하더라도 하루에 거의 몇천 권 책을 보고 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놀랍게도 책에서 기가 나와요. 안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기운들에 대한 존재를 믿는 편인데 이런 땅에서도 부동산에서도 풍수질이라고 하는 기운이 나오는데 전 책에서도 기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점 가서 그런 책의 기운들을 받고 오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미친놈일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북 샤워를 하다가 온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가서 서점 가서 한번 쭉 둘러보고 그리고 또 이제 가보면 이렇게 갖고 싶은 책들이 있습니다. 읽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또 사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점 가서 또 이 책 구경하는 것들 구입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도서관에 가서 좀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돈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저희 결혼하고 이제 맞벌이를 하다가 와이프가 이제 그 첫째 임신하고 일을 안 했어요.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좋은 차 버는데 저는 이제 월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생활비하고 뭐 집 산 거 대출하고 뭐 이것저것 부모님들 돈 들고 돈이 늘 마이너스였어요. 제가 마이너스였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마이너스 통장이 한도가 꽉 차가지고 더 돈을 뺄 게 없을 때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살았었는데 그때도 책은 못 사죠. 그러니까 서점에 맨날 갔어요. 제가 이제 고양시 화정동 살 때인데 그 고양시 덕양구에도 구리도서관도 있고 동마다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냥 다 돌았어요. 다 돌아서 빌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종덕도서관 종로에 있는 것도 가보고 그래서 이제 다 회원권을 만들어서 여긴 다 공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예, 도서관마다 다르긴 한데 뭐 5권, 7권씩 가서 무조건 빌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빌려놓고 시간 되면 읽고 못 읽게 되면 목차라도 다 봤습니다.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책을 내가 다 못 읽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미 좀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읽으려고 하는 노력들만 보이셔도 충분히 좋은 독서 습관 될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인데요. 일단 처음에는 대충 읽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제목이랑 저자 명만 알아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쓰지 않았지만 답답하시면은 요즘 북투버들이 너무 잘해놨어요. 어려운 책들을 기가 막히게 풀어놨기 때문에 유튜브에 있는 그런 내용들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한번 이 책을 한번 정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책이 있으면요. 그냥 읽으면요. 덮으면 다 까먹어요. 저도 까먹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밑줄 치시고 한번 이렇게 써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특히 이게 뼈대 그려가지고요. 그렇게 뼈대 한번 그리시게 되면요. 책은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 북튜버들이요. 책 완벽하게 이해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목차만 갖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스킬이 있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리하는 것들은 필요해요. 일단 뼈대라도. 예. 그리고 살을 채우는 부분들은 조금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뼈대 가지고 자녀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드리버님이나 로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거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번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배워요. 그러니까 저도 책 읽을 때 몰랐던 느낌들이나 그런 이해들이요, 제가 말하는 과정에서 제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혹시 이해 안 가시죠? 그러면 그런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진짜 저는 제가 얘기하면서 아, 저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들의 생각을 말로 옮긴 것을, 글로 옮긴 것을 제가 또 글을 또 읽어서 생각으로 갔다가 제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과정 중에서 저자의 속뜻까지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게 좀 해보실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 중에 놀라운 점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다독다독 진행하면서 그것도 여러 번 느꼈고, 그건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만의 독서력이 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책을 읽으셔도 아무리 어려운 책이 와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 정도는 그 전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오면은 뭐 두껍던 얇던 그냥 설레요. 이 책은 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일단 어려우면은 목차부터 보시고 목차에서 궁금하신 부분만 먼저 읽어도 돼요. 특히 이 사회과학 소설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레는 장소를 여행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면은 읽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는 법인데 이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더 쉬워요. 예, 그래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예, 일단은 글 쓰는 거 좋아하냐 그러면은 10명 중에 8명 싫다 그래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잘 쓰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잘 쓰려고 하니까. 써보긴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이것들도 이게 자꾸 좋은 뭐 연설문, 설명문, 논설문을 쓰려고 가시니까 그렇지, 그냥 한 줄 코멘트, 한 줄 감정 이런 거 쓰면 되게 쉬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기분 나빠. 그럼 기분 나쁜 것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애들한테 조언하듯이 똑같이 어른한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들은 이제 어디다 쓰는지인데, 저는 글씨로 쓰게 되면 제일 좋긴 한데 요즘은 글씨 쓰는 거 힘드시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또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냥 블로그라든지 나만의 카페라든지 이렇게 좀 인터넷 공간에다가 쉽게 쓰시는 것들도 한번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저는 이게 편지 쓰는 것들을 좀 제안 드려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전 지금도 뭐 애들이나 와이프한테 편지를 써요. 자주는 아닌데 요즘은. 이게 정 부담스러우시면요, 요즘은 여행지 같은 데 가면요, 거기서 쓰면은 뭐 바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1년 후에 보내주는 것도 되게 많아요. 거의 다 있어, 모든 장소에. 그렇게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생일이나 그럴 때요, 연말 연시나 선물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카드나 편지 한번 줘보세요. 손편지로. 더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받는 사람이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한번 써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 글쓰기에 대한 느낌이 다르실 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인터넷에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과 글이 스타일이 완전 다르신 분들이 있는데 저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말투 그대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나중에 읽기나 쓰기나 양쪽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투와 내 글이 같은 스타일이 되면 좀 더 편하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한 줄이라도 써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한 단어라도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기장에 쓰시면 좋고 블로그도 좋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핸드폰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읽은 책을 표지를 찍고 한 줄로 무조건 요약을 했어요. 한 단어든.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서, 물론 이제 비공개 글이죠. 한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한 300개 정도 됐었는데 책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게 일단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좋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한 줄씩만, 한 단어씩만 써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편지지에 한번 써보시길 좀 추천을 드려요. 예, 그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쓰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쓰는 글이랑 내 말이랑 써지는 글이랑 세 개가 다 똑같아지면 그다음부터는 글도 편하게 써지고 읽기도 편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써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멋진 글이 아니어도 된다.
예, 그런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가식적이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멋있게 보여야 되니까. 멋있게 안 보여도 되고요. 그냥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글이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쓰는 게 더 잘 됐었거든요. 쓰는 것들을 나중에 제가 읽다 보니까 오히려 말솜씨도 더 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한국 사람들은 쓰는 것들을 웬만큼은 잘 하기 때문에 일단 쓰는 것들부터 해보시고 그걸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게 되면요. 거기다가 그 읽어본 것들이 글에 내 감정이 실리게 되면요. 잘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진영이 옛날에 그 K-팝 스테이에서 그랬잖아요. 공기 반 소리 반 말하듯이 노래를 하라고. 그게 좀 글쓰기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하듯이 한번 글쓰기를 해보시게 되면요. 이게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르다는 말이 뭐냐면은 어렵지 않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저는 제 글은 대부분, 제 책은 대부분 다 뭐뭐 했습니다요. 존댓말을 쓰죠. 그 이유가 말하듯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래야지 제 생각과 감정이 제대로 실린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글 쓰는 것들도 내 말투대로 수정할 수 있고요. 또 그런 또 글대로 또 내 말투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도 보완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감정을 실어서 글 쓴다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하면은 읽기도 쓰기도 좀 편해진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제가 이제 블로그에 가끔 감정적인 글을 써요. 그 쓰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웃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이제 로사 같은 경우도 악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하고 어려워하는데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렇겠죠? 저도 10,000명, 20,000명, 30,000명 때까지는 별 악플이 없다가 이 30,0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블로그 이웃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엔 그분들도 내가 일일이 다 설득을 했어요, 막 내 논리대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설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은. 그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장을 하시고 하시러 오신 분들이 있고 또 가끔 가다가는 의도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대신 거기다가 댓글에다가 답글을 달지 않고 그냥 그거에 대한 감정적인 제 생각을 그냥 막 칼럼으로 썼죠. 그래서 막 굉장히 화난 칼럼도 쓰고 예, 또 좋은 칼럼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재밌는 것들이 뭐냐면은 본인들이 화내는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고 그 화내는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의 글쓰기 수준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감정적인 글을 잘 쓰진 않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도 글쓰기나 행간 읽기에 대한 이해도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게 특히 이제 기사라든지 뭐 이런 또 논설문 같은 경우는 그런 감정에 대한 그런 느낌들도 알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과거에 썼던 고전 글에서도요. 아, 이게 좀 감정이 실려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글 읽기에 대한 좀 노하우도 생겼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SS를 하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아니면 주변 분들과 소통하는 것들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런 거예요. 결국은 나 이번에 어떤 책을 읽었어. 나 혼자 읽고 끝내지 마시고요. 저는 한 10여 년 동안 읽은 것들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SNS 활동을 하면서 읽은 것들을 얘기하니까 오히려 관심들을 더 가져주시고 거기에 댓글 나도 읽었어 뭐 어떤 느낌이에요 뭐 이렇게 써주시는데 그냥 그게 더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뭐 화제거리도 늘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화제거리 늘다 보니까 얘기도 잘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얘기할 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에 제가 제목을 정확히 알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목은 뭐뭐고 저자는 뭐뭐야. 그럼 일단은요 상대방은요 이분한테 살짝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책 제목과 저자를 대면요 내가 이 책을 읽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목과 저자를 아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 책 많이 읽었구나. 그럼 그다음부터는 저를 좀 우습게 보지는 않게 돼요. 실제 이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번 진짜 그런 거 아닌 그런가. 이거 굉장히 좋은 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뭐뭐야라고 한번 살짝 던져보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 이런 얘기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난 이렇게 하게 생겼어. 까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요 누구랑 얘기를 해도 좋고요. 혼자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어디다든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화하듯이. 그럼 하나의 서평이 되고 칼럼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 이 중에서 또 그래서 누가 또 서평계에 또 뭐 빠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말과 글을 통해서 어떤 매체도 좋으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요 순서대로만 남들에게 알려주는 예, 그런 칼럼들이나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그렇게 조금씩 읽고 쓰고 표현하다. 그러니까 저는 읽고 쓰고 표현하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표현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쑥 커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이게 자존감을 키우는 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지 않는 부분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요, 속으로 다 생각들이 있으세요. 그것들을 자꾸 표현하는 그런 좀 문화들이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특히 제 아내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읽고, 그런데 표현들을 잘 안 해.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가식적이고 잘난 척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그 학교에서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학부모들끼리 독서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좀 표현을 하면서 최근에 본인의 자존감을 많이 좀 깨우쳤다라고 하더라고요. 표현하는 과정 중에서. 예,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읽기나 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성공한 것이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린 팁들이 여러분들의 독서와 집필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마련하는 시간이었었고요. 아무튼 행복한 독서와 집필 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